강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 온라인 송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 이어 비정치인이 바라본 2022 대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와 JM이라는 인물의 밀월관계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경기동부연합과 성남시의 JM은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어 성남시가 주사파의 소굴이 되었다는 주장이 이곳저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 명칭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 민혁당 재건파, 주체사상파, 종북 세력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표현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있고 이들이 성남시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민선 5기 JM 성남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들의 밀월은 당시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이 야권연대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명 민변 출신으로 시민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48세의 JM 변호사는 2010년 민주당 후보로 시장직에 도전하게 됩니다. JM 변호사는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저지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성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그리고 시립병원 설립추진위 공동대표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성남시의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죠. 민주노동당 후보로 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당시 46세의 김미희 씨는 야권연대를 명분으로 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김 씨는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2, 3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경기동부로 분류되는 김 씨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친분이 있었고 김 씨는 지난 4.11 총선에서 성추행 전력이 드러나 낙마한 민중의 소리 윤원석 대표를 대신해 성남중원에 출마해 당선되게 됩니다. 그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JM 후보는 당선되었으나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는 탈락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JM시장과 경기동부의 밀월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로 이 시장 취임 이후 경기동부연합이 성남시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구 민노당과 공동정부에 가까운 협력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JM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도 김미희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2010년 5월 27일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가 당시 김미희 경기도의원 후보를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김미희 후보는 민주당 JM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하여 성남시장 후보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미희 후보는 성남시장 선거에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2010년 4월 5일 사회동향연구소 여론조사에서 김미희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한나라당 후보로 이대엽 후보가 공천이 되든 황준기 후보가 공천이 되든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경쟁력을 가진 까닭은 그가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부터 꾸준히 성남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해온 지역 정치인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선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미희 후보는 야권연대를 이루어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당리당략을 벌이고 성남시장 출마를 포기했다라는 부분에서 이들의 야권연대가 경기동부연합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단초가 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선거 후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인사들이 성남시에 대거 취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2010년 JM 인수위원회 명단을 보면 성남시의 경기동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수위의 공식 명칭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기획위원회였으며 인수위에는 경기 동부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우선 민중의 소리 대표인 윤원석 씨가 대변인직을 맡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원석 대표는 2010년 4.11 총선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성추행 전력으로 낙마한 인사입니다. 인수위 위원장이었던 김미희 씨는 윤원석 민중의 소리 대표를 대신해서 성남중원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을 하게 되고 김 의원의 남편으로 인수위 간사직을 맡은 백승우 씨는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을 장악하던 시절 사무부총장으로 당의 살림을 책임졌던 인물로 인수위 초반에 활동했던 백 씨는 부부가 함께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지역 여론에 밀려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때 경기동부연합을 대외적으로 이끌었던 이용대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도 인수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은 후에 성남시 요직을 맡게 되는데 성남 지역 언론인 성남일보의 명단에 따르면 성남시에 취업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은 2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인수위 활동 후에 성남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직에 있다가 김미희 의원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모 씨, 그리고 시립병원 설립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출신으로 JM시장 비서로 일하고 있는 신모 씨, 경기동부와 특수관계 있는 사업체로 알려진 시민주주기업 나눔환경 한용진 대표 등이 경기동부 출신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들이며 인수위에 참여했던 이용대 씨의 부인 윤모 씨도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성남시 이권사업에도 개입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시민주주기업이라며 출범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대표는 외대 용인캠퍼스 84학번으로 성남평화연대 정책위원장, 광우병 대책위 상황실장이었던 한용진 씨입니다. 2012년 5월 진보 인터넷 매체 참세상은 경기동부와 특수관계 있는 나눔환경이 사회적 기업을 가장한 중간 착취업체라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구호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나눔환경 노동자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나눔환경에는 경기동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포진해 있으며 서울신문은 최근 나눔환경은 전원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 출신이라고 보도했는데 그 근거로 해당 신문은 나눔환경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보좌관이며 전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인 김영욱 전 대표이사, 외대 86학번으로 전국연합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인 윤용배 사내이사, 그리고 외대 84학번으로 민중의 소리의 전신인 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 전 대표인 정영주 사내이사, 이석기 의원이 운영하던 CNP 전략그룹 이사인 송호수 본부장 등이 나눔환경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청소용역 실적이 전무한 신생기업 나눔환경이 설립 한 달 만에 청소 대행업체로 선정돼 특혜 시비가 있다며 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야권연대의 대가로 경기동부 출신 인사에게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나눔환경 사례는 민중을 위해 뭉쳤다는 경기동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눔환경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업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고 노동계에서 나눔환경은 사회적 기업을 가장해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진보 인터넷 언론 참세상이 나눔환경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며 나눔환경은 사회적 기업을 가장한 중간 착취업체라고 고발해 큰 파문을 일으켰고, 참세상은 2011년 5월분 나눔환경 미화원 월급 명세서를 근거로 세금과 노동조합비 2만 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186만 원 정도이다. 반면 비슷한 대행료를 받고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는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모기업은 실수령액이 280여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나눔환경 근로자들의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임금 지급액을 모두 기록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나눔환경뿐 아니라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전부의 임금 지급 현황까지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노동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에 비해 월 30만 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눔환경 근로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내역서에 기재된 액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분야의 유착도 발생이 됐는데요. 2011년 6월 1일 성남시 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서 성남피플이라는 지역 신문이 창간되었고, 이 창간식에는 JM 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당시 성남피플의 발행인은 김영욱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당시 이석기 전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씨는 나눔환경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이 시장 당선 이후 성남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불과 창간 4개월 만에 성남피플은 사회동향연구소와 공동으로 2011년 10월 5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정책 등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성남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는데, 방금 언급된 사회동향연구소는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행사에 2,900만 원의 비용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비용은 하나로마트, 즉 농협 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냈다고 하는데, 시를 거치지 않고 주최 측인 성남피플 사회동향연구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시의회에서 구체적인 경비 사용 내역, 주관사 선정 과정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의혹의 쟁점은 시가 직접 주관할 수도 있는 일을 굳이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남시는 민중의 소리에 2011년 행정광고비 2,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비용은 상반기 150만 원, 하반기 2,450만 원이었습니다. 민중의 소리는 가십성 연예기사를 무분별하게 온라인에 전송해 클릭수를 늘렸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포털사이트 네이버로부터 퇴출당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퇴출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포털 인기 검색어와 관련된 연예 뉴스 기사를 중복 전송했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민중의 소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이버로부터 퇴출된 이후 민중의 소리의 월평균 방문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성남시는 바로 이 즈음에 민중의 소리에 대한 광고비를 대폭 늘린 것으로 의심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례에서도 주사파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비정상 용공행위와 재정위원 시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JM의 친북 용공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주사파 인물들과의 밀월은 2022년 대선에서 JM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종북 정권 시즌2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은 길 가는 초등학생들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제이 전 후보는 JM이 주사파나 경기동부연합의 선골은 아니지만 이들과의 결합으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그들과의 정치 공동체식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JM의 청와대 입성 후에도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JM의 지금까지의 성격과 행동을 유추해보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까지도 대북한 용공행위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대혼란과 무리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수료했습니다. 비정치인이며 대한민국의 시민인 유권자들은 JM의 청와대 입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주사파 및 용공 세력들의 성지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 대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